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한 명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한데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수십 년이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관계들이니 끊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정이 들고 정이 들수록 끊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 옆에 있어줄 사람, 외로운 순간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로 인한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회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도움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용량도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관계를 수십 개씩 끌고 가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끊으면 왠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끊고 나서 혹시 후회할까봐,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불편한 줄 알면서도 그냥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정말 소중한 관계들까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 후반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유형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끊으라는 말이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받기가 싫어지는 번호. 만날 약속이 잡혀있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가기 싫어지는 모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피곤한 느낌. 그런데 왜 피곤한지 딱히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감각.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이 항상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내 상황이나 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직접적인 부탁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과도하게 감정적이어서 함께 있으면 항상 그 감정을 수습하느라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됐습니다. 지쳐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치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지침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감정 소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친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먼 친척. 그 긴 시간의 무게가 있으니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또 설마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겠어 라는 생각,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자책도 정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따뜻함인가요? 아니면 피로함인가요? 만남 이후에 충전이 되나요? 아니면 방전이 되나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꼭 완전히 끊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 연락의 횟수를 조금 낮추는 것, 시간을 짧게 만나는 것, 이런 조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도록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상처를 주거나 선언을 할 필요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불만, 남 흉보는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만나면 항상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이고,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는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 나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끝나면 또 새로운 불만이 시작되는 사람.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 세상이 그렇지, 맞아. 그 사람 문제가 있어.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사람의 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 보이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삶의 의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 즉 험담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퍼져서 본인에게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가 됩니다. 왜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걸까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성격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끊지 못하고 그냥 만날 때마다 힘들면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드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걷어내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남은 인생이 부정적인 말로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유형은 어쩌면 가장 상처가 되는 유형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필요해지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것이 생겼거나 어딘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반갑게 나타나서 따뜻하게 대하다가 용무가 끝나고 나면 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이 없어지는 경험.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할 때 찾는 존재구나. 이 관계가 특히 노년에 더 상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에서 진심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해타산보다는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그 기대를 반복해서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쌓이면 결국 사람 자체를 믿기가 어려워지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관계에서 이용당하는 쪽이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을 잘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용당하기만 하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연락이 오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돌아보세요. 항상 무언가가 필요할 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는 연락도 오나요?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아닌 사실로 그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청에 대한 응답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번 들어줬다면 이제는 조금씩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이번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가 없으면 상황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경계가 있어도 이어집니다. 만약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방이 완전히 멀어진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큰 소리를 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말하는 도중에 끊거나 무시하는 것, 내 의견을 가볍게 넘기는 것,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내 앞에서 은근히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참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표현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는 말을 듣거나 나이 들어서 섭섭한 게 많아졌다는 말을 듣는 경험. 상처를 받고도 표현조차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험.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서서히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줄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인 경우도 있고 오래된 지인인 경우도 있고 완전히 끊기에는 생활 속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크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저는 좀 상처가 됐어요. 제 생각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했을 때 상대방이 달라진다면 그 관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정리의 대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더 많은 존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는 그것이 오래된 관계라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식 문제. 그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됐다는 느낌도 들고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기분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지고 내가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생기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문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거나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걱정이 되거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경험.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도와줘도 문제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진만 됩니다. 왜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 라는 생각에 계속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싶습니다. 들어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위로해주는 것과 해결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문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충분히 들어주되 어느 순간부터는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의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끊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오랜 관계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 10개를 끌고 가는 것보다 진심으로 따뜻한 관계 2~3개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편안한 사람이 1명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훨씬 값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의미 있습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소진시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지금 당장 누군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은 그냥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그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조금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것,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 경계를 한 가지만 세워보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세요. 진심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과 더 자주 연락하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좋은 것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관계들을 내려놓고 가볍고 따뜻한 관계들만 남겨갈 때 인생 후반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가볍고 따뜻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리 이후에 찾아오는 가벼움과 평안함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